안녕하세요, 용인양입니다. 오랜만에 오디오 인터페이스 리뷰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안텔럽 오디오의 신제품이죠. 젠큐 시너지 코어 USB 버전입니다. 사실 일전에 이 제품의 하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젠고 시너지 코어를 한번 리뷰를 한 적이 있었죠. 이 젠큐 같은 경우는 젠고 시너지 코어 모델의 한 단계 위체급의 상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는 썬더볼트 규격만을 지원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였다가 이번에 새롭게 USB 버전이 출시가 되어서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할 기회를 얻게 되었네요. 자, 과연 상위 모델인 젠큐는 저번에 리뷰했던 젠고와 어떤 점이 다르고 또 어떤 점이 추가되었고 또 어떤 점이 변경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언박싱 먼저 보고 오시죠. 이번에 언박싱 해볼 제품은 안텔럽 오디오의 젠큐 시너지 코어입니다. 안텔럽 오디오 동유럽에 위치한 음향 제조사고요. 사실 일전에 이 회사의 하위 모델인 젠고 시너지 코어를 한번 리뷰를 하면서 회사의 역사라던가 특징에 대해서 한번 다루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번에 리뷰했던 젠고 시너지 코어가 100만원대 미만의 입문자들을 위한 제품이었다고 한다면 이 젠큐 시너지 코어 같은 경우는 100만원대 이상의 비교적 중급자들을 위한 타겟팅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젠큐 시너지 코어 같은 경우는 원래 썬더볼트만 지원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였는데요. 이번 달에 마침내 또 이렇게 USB 모델이 나오면서 언박싱 그리고 리뷰를 해볼 기회가 생겼네요. 이전에 나왔던 썬더볼트 모델과 스펙적으로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데스크탑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썬더볼트 규격을 지원을 하느냐 아니냐로 이렇게 모델이 갈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번에 리뷰했던 젠고 시너지 코어와 마찬가지로 안텔럽의 젠 시리즈 라인업이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쓸 수 있는 데스크탑 모델이기 때문에 과연 한번 하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젠고와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를 중점적으로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언박싱을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제품이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젠고 시너지 코어와 마찬가지로 국내에는 프로듀서번들이 수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정을 생성하셔서 등록을 하시면 안텔럽 오디오에서 개발한 번들 DSP 플러그인을 받을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자, 박스가 있고 자, 이렇게 제품이 있고요. 자, 빼보면 자, 이렇게 자, 일단 또 제품 보기 전에 구성품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젠큐의 퀵스타트 가이드가 있고요. 자, 그리고 USB-C 케이블. 자, 대충 이런 형태의 USB-C to A 케이블이고요. USB-A가 2개 달렸는데 아무래도 젠큐 같은 경우도 젠고처럼 USB 버스 파워를 이용한 오디오 인터페이스고 그렇다 보니까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USB 2.0 그리고 3.0까지 지원하는데 USB 버스 파워만으로는 전력이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이렇게 하나 컴퓨터에 연결을 하고요. 혹시나 이제 부족할 경우 전력이 다른 USB 포트라든가 아니면 휴대폰 충전기, 이것도 이 제품도 5V를 지원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5V 2A짜리 스마트폰 충전기에 연결하셔서 전력이 부족할 경우에 추가적인 전원을 공급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제품의 비닐을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젠고 리뷰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젠큐 같은 경우도 젠고와 거의 동일한 형태의 디자인을 취하고 있죠. 이런 버튼들 마감이라든가 노브라든가 네. 그리고 LCD 디스플레이라든가 자, 여기 뒷면에 있는 메이드 인 불가리아 스티커도 동일하고요. 자, 일단 전면부를 봅시다. 헤드폰 앰프가 2개인 건 젠고와 동일하고요.
젠큐 같은 경우는 여기에 기타, 그러니까 하이지와 라인을 공유하는 두 개의 아날로그 인풋이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고요. 자, 뒷면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라인, 하이지, 마이크를 지원하는 XLR 콤보 잭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자, 그리고 여기 모니터 아웃 그리고 라인 아웃 해서 총 2조의 스피커를 연결할 수 있는 아날로그 아웃풋이 있고요. 하위 모델인 젠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컨슈머 스피커를 연결하는 경우도 감안을 해서 TRS-LR과 RCA-LR이 함께 지원되는 모양새였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전부 TRS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스피디프 디지털 동축으로 연결되는 2채널 스테레오 디지털 인아웃 존재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ADAT-IN이라고 해서 옵티컬을 지원하는 최대 8채널까지 디지털 인풋을 받을 수 있는 ADAT 규격의 인풋이 하나 존재를 하고요. 이 옵티컬 단자 같은 경우는 제품에 따라서는 스피디프와 ADAT을 동일하게 지원을 하면서 그때그때 이제 스위칭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동축 케이블을 이용한 스피디프 인아웃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옵티컬 케이블은 ADAT 입력만 받을 수 있더라고요.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역시나 여기 USB-C 단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젠고와 비슷한 컨셉을 유지를 하면서, 젠고가 입문자들을 위한 제품이었다면 젠큐 같은 경우는 좀 더 상위에 좀 더 다양한 디지털 입력과 출력을, 그리고 추가적인 라인 인아웃을 지원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세미 프로 정도의 그레이드를 갖춘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하드웨어 아웃풋 같은 경우는 스펙적으로 젠고와 동일하지만 라인 인풋이라든가 이런 아날로그 입력단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이 조금 더 스펙이 높더라고요. 뭐 대충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저번 리뷰들과 마찬가지로 젠큐의 프리앰프 사운드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사실 이번에 리뷰한 젠큐 같은 경우는 저번에 리뷰했던 젠고와 프리앰프 단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데요. 다만 들어간 아날로그 프리앰프가 같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젠큐가 젠고에 비해서 AD 컨버터 성능이 좀 더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디테일이라든가 뉘앙스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교해가면서 들어보시면 제품을 선택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한번 준비된 샘플들을 들어보시고 다음으로는 바로 소프트웨어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보시죠. 달은 지금 긴 사너리에 걸려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 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지친 하루가 가고 달빛 아래 두 사람, 하나의 그림자, 눈 감으면 잡힐 듯 아련한 행복이 아직 저기 있는데. 안텔롭 젠큐 시너지 코어, 이번에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안텔롭 홈페이지로 가서 드라이버 등을 설치해 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젠큐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언박싱에서 말씀드렸지만 썬더볼트 버전과 USB 버전이 따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윈도우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자, 이 안텔롭 런처를 통해 가지고 이 런처를 통해서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있죠. 저는 일단 런처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런처에서 로그인을 한번 좀 해주죠. 자, 그리고 제품을 연결을, 그렇군요. USB 허브로는 인식을 바로 못하네요. 자, 만약 이런 경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죠. 바로 재부팅.
자, 일단 재부팅을 했는데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USB 케이블이 저 같은 경우는 좀 번들 케이블이 아니라 다른 케이블로 연결을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인식을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자, 아무튼 다시 케이블을 바꿔가지고 연결을 하니까 정상적으로 인식을 하네요. 자, 일단 업데이트 해주고, 자, 이런 업데이트 과정 중에 스피커에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모든 연결을 다 끊어 놓으라고 하네요. 자, 또다시 재부팅을 하라고 하네요. 자, 그럼 다시 다녀오겠습니다. 뿅.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안텔롭 젠큐 시너지 코어 USB 기본적인 안텔롭 런처 설치와 드라이버 펌웨어 업데이트가 완료가 됐는데, 본격적으로 컨트롤 패널을 열기 전에 우리가 꼭 하나 해줘야 할 일이 있더라고요. 자, 바로 윈도우 WDM 장치에 대한 설정인데, 안텔롭 젠고 리뷰에서도 보셨던 분들은 바로 아시겠지만 이 젠큐 같은 경우도 플레이백 채널 4채널과 그리고 레코딩 채널 4채널을 이렇게 WDM 장치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속성에 보시면 지원되는 형식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샘플 속도를 전부 체크를 해주고요. 그리고 고급에 가셔서 자신이 쓸 WDM 장치의 비트와 그리고 샘플 레이트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48kHz를 쓰기 때문에 전부 48로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치만 하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채널 전부 다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레코딩 채널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지원되는 형식 탭이 없기 때문에, 자, 이 고급 탭의 기본 형식만 이렇게 전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윈도우 환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설정이니까 절대 놓치지 말고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과정을 전부 수행을 하셨으면, 자, 이 안텔롭 젠큐 시너지 코어 USB 아시오 컨트롤 패널에서 현재 샘플레이트가 48로 변경이 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디폴트 상태에서는 바로 설치했을 때 44.1이더라고요. UAD의 아플로 제품군도 그렇지만 윈도우 환경상에서는 기기, 그리고 아시오, 그리고 WDM 장치 이렇게 3개의 샘플레이트를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정이니까 꼭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바로 그러면 컨트롤 패널을 한번 열어보죠. 자, 이렇게 하면 안텔롭 젠큐 시너지 코어의 컨트롤 패널 창이 열리게 되는데요. 사실 저번에 젠고 리뷰를 보신 분들은 또 동일하게 느끼시겠지만 전반적인 구성이라든가 사용법은 저번 젠고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프리앰프 섹션, 그리고 AFX 섹션, 모니터, 헤드폰 1, 믹서, 그리고 헤드폰 2 믹서, 그리고 젠큐 같은 경우는 따로 라인아웃을 또 하나 지원을 하기 때문에 라인아웃과 관련된 추가적인 믹서, 제가 잠깐 테스트하면서 건드려 놨는데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각각 라인아웃, 그리고 헤드폰, 그리고 모니터와 헤드폰 따로따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저기 리버브, 그리고 이 믹서 창도 8채널, 그리고 또 최대 16채널까지 해서 원하는 대로 라우팅해서 관리가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모니터 아웃 트림, 그리고 패닝 로우, 자, 아시오 세팅해 보시면 이렇게, 자, 그리고 아시오 컨트롤 패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현재 샘플레이트와 디바이스 정보, 자, 그리고 샘플레이트 조절, 버퍼 사이즈 조절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자, 이 옵션에 보시면 이제 스트리밍 설정이 있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음악을 틀었을 때, 재생을 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이 인터페이스가 USB에서 오는 소스를 따라가지고 클락이 조정이 되는데, 자, 그걸 항상 켜놓을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변경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 키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클락 소스가 인터널, ADAT, 그리고 스피디프, USB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만약에
자, 이걸 어레이스 원하면 자, USB로 고정이 돼가지고 자, 이렇게 PC 세팅에 맞춰가지고 항상 사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 뭐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래도 웬만하면 항상 USB 소스로 맞춰 놓는 게 기본적으로 조금 더 안정성 면에서 유리할 수 있겠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사실. 자, 그리고 여기에 프리앰프 2개,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전면부에 있는 기타와 라인인 이렇게 해서 3, 4채널이 있고요. 자, 이것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변경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자, 마이크 프리앰프 콤보 잭으로 구성된 아날로그 1, 2채널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마이크, 라인, 하이지 이렇게 원하는 대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건 뭐 링크 기능. 근데 이건 뭐 스테레오 마이킹을 할 게 아니면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위상 반전, 그리고 저기 48V는 팬텀 파워 킬 때는 바로 누르면 이제 켜지지는 않고 컨트롤을 누르고 클릭을 했을 때 활성화가 되고요. 반대로 끌 때는 그냥 클릭만 해도 바로 꺼지더라고요. 뭐 혹시나 경우에 따라서는 팬텀 파워를 잘못 건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끄는 경우에도 컨트롤 클릭으로 한번 진행이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도 뭐 팬텀 파워를 켜고 끌 수 있고, 자, 위상 반전을 켜고 끌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 파트 같은 경우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텔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마이크 모델링 마이크들이 있는데 그 마이크를 연결을 했을 때 그 마이크 모델링 관련된 설정이니까요. 굳이 저희가 뭐 지금 상태에서 따로 건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AFX란에서 제 원하는 대로 자, 이렇게 플러그인들 안텔롭의 시너지 코어를 활용한 여러가지 이퀄라이저, 컴프레서, 그리고 뭐 게이트라든가 익스펜더, 그 이외에도 뭐 빈티지 컴프레서 EQ들이 있고요. 뭐 마이크 모델링, 프리앰프도 있고, 기타 앰프라든가 캐비닛이라든가 A 튜너라든가, 자, 뭐 그 이외에도 뭐 여러가지 시너지 코어를 이용한 이펙터들이 존재를 하고요. 자, 그리고 모니터, 헤드폰, 아웃풋 같은 디지털 믹서 섹션 외에도 자, 여기 보시면 디지털 아웃이라는 스피디프 아웃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떤 걸 라우팅을 할지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스피디프 인으로 들어온 소리가 바로 지금은 스피디프 아웃으로 갈 수 있게 설정을 해놨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 디지털 아웃을 프리앰프 사운드를 그대로 라우팅을 한다던가, 아니면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를 디지털로 연결을 한다던가, 이렇게 따로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아니면 아예 뮤트를 해놓는다던가. 자, 그리고 역시나 DAW IO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존재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 From DAW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있는 플레이백 채널들, 그러니까 이 재생 파트에 있는 WDM 장치와 연동이 되고, 자, 그리고 이 To DAW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녹음 탭에 있는 레코딩 채널들과 연동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플레이백 1, 2 채널을 기본 장치로 설정을 해놓기 때문에 만약에 음악이나 컴퓨터 사운드를 한다고 하면 자, 여기에 From DAW에서 플레이 1, 2가 라우팅이 되고, 자, 여기서 제가 컴퓨터 플레이 1 그리고 컴퓨터 플레이 2를 레코드 3, 4 채널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있는 레코딩 3, 4 채널에 이 사운드가 그대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만약 이걸 자, 뮤트를 하고, 자, 여기 컴퓨터 플레이를 여기 이쪽으로 자, 이렇게 컴퓨터 플레이 1, 2를 5, 6번 채널로 바꾸면 또 5, 6번 채널로 이렇게 라우팅이 되고요. 만약에 이 디지털 믹서를 사용해서 방송을 하신다고 하면 자, 이 모니터 채널에 있는 설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자, 이런 식으로 해 놓으시고, 자, 그럴 때 자, 여기 루프백 헤드폰 1 모니터 채널 자,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 있는 전체 만들어 놓은 사운드가 이 DAW 레코드 3, 4 채널로 라우팅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줄여 놓으면
자, 또 그만큼 줄어든 상태로 라우팅이 되는 거고요. 자, 올리면 자, 그만큼 또 올라간 상태로 사운드가 라우팅이 되고요. 사실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보통 DAW에서 Q를 많이 잡거나 WDM 장치를 이렇게 여러 개 잡아가지고 쓰시는 일은 거의 없겠지만 저희 같은 스트리머나 스트리밍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나가는 사운드라든가 혹은 뭐 이제 자신이 듣는 사운드를 별개로 분리를 한다던가 마이크 사운드만 따로 잡아가지고 마이크 한 개로 따로 디스코드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해본다던가 이런 여러가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자신의 용도에 맞게 활용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안텔롭 젠큐 시너지 코어, 마지막으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서 이번 리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일단 장점은 첫 번째도 음질, 두 번째도 음질, 세 번째도 음질이란 점입니다. 사실 저번 젠고 시너지 코어를 리뷰할 때는 그때도 물론 상당히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당시 제가 제품을 리뷰하는 과정에서 정기적인 노이즈를 경험을 했었고 물론 어느 정도 해결을 하긴 했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완벽하게 해방된 상태로 제품을 리뷰하지는 못했었는데요. 이번 젠큐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로운 상태로 청음이라든가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젠큐 같은 경우는 젠고와 DA 스펙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동일한 스펙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젠큐 제품을 리뷰하면서 안텔롭의 컨버터에 다시 한번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음질이란 것이 취향적인 부분을 많이 타는 것은 사실이고 모든 사람들이 저와 같은 감상을 갖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음질적인 면에서는 100만원대 초중반대에서 비교할 만한 제품이 없을 정도로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수많은 인터페이스들을 여행해 오면서 제 나름대로 평가 기준이란 것이 생겼는데요. 그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정도로 이 제품의 전반적인 사운드 퀄리티는 정말로 뛰어났습니다. 더군다나 아날로그 인풋의 AD 컨버터도 저번 리뷰했던 젠고에 비해서 한층 더 좋아졌기 때문에 물론 내장 프리앰프도 좋지만 만약 외장 프리앰프를 사용하신다면 한층 더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저번 젠고처럼 장점이 확실한 만큼 단점도 무엇보다 확실했는데요. 역시나 단점은 안정성입니다. 이번에 이 제품을 리뷰함과 동시에 이 데모 제품과 별개로 제 지인분의 인터페이스도 이 젠큐 시너지 코어 USB 버전으로 바꾸게 될 일이 생겼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컴퓨터와 연결을 위해서 몇 번이나 컴퓨터를 재부팅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사실 USB 인터페이스가 곧잘 겪는 문제이긴 한데 예를 들어 동일한 라인을 공유하는 USB 포트에 웹캠이 있을 경우 웹캠이나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먹통이 된다던가 혹은 USB 허브 제품에 따라서 내부 컨트롤 앱의 프레임이 끊긴다던가 저 같은 경우도 이번 데모 제품을 테스트하면서 처음에는 USB 케이블에 따라서 인식이 안되고 또 펌웨어 업데이트를 했더니 USB 허브를 인식하지 못해서 제품을 USB 후면 포트에 직접 연결하거나 아니면 허브를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해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꽤 많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해봤고 워낙에 이런 상황들에 익숙하다 보니 대처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지만 이전에 쓰셨던 인터페이스가 큰 문제가 없었던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해결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소모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지금 언급드린 USB 관련 문제들은 비단 안텔롭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들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꾸준히 안정성적인 부분에서 지적을 받아왔던 안텔롭 오디오이다 보니 이 부분이 더욱 크게 다가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ADAT-in이 있는데 ADAT-out은 따로 지원하지 않는 점도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젠큐 시너지 코어 모델 같은 경우는 AFX2 DAW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업데이트로 해결을 해준다곤 하지만 제가 항상 이런 음향 제조사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품을 내고 나중에 기능을 완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회사들이 너무 많거든요. 물론 없던 기능을 나중에 추가를 해준다면 그건 분명 칭찬받을 일이겠지만 원래 있던 기능을 빼고 나중에 지원을 해준다는 건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니까요.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썬더볼트 버전과 USB 버전이 거의 가격이 같은 데다가 심지어 USB 버전이 조금 더 비싸다는 게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보통 썬더볼트가 더 비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썬더볼트가 그 가격이면
USB 버전은 조금 더 저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단점으로 꼽아봤습니다. 어쨌든 안텔롭 젠큐 시너지 코어 정말 괜찮은 제품이고, 이러한 자잘한 단점들이 있긴 하지만 모든 걸 씹어먹는 음질이라는 단 하나가 너무나도 매력적인 제품이었습니다. 적어도 100에서 150만원 사이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음질적으로는 적수가 없는 제품이고요. 저번 젠고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안정성적인 부분만 조금 개선한다면 사실상 완전체에 가까운 제품이라는 인상 또한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자잘한 단점들이 있고, 구매를 하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보시고 제품을 선택하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번 리뷰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용인양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죠.